경기도 시흥의 새벽 공기는 엷은 소금기와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김은숙은 가게 셔터를 올리며 잠깐 멈춰섰다. 붉은 간판 불이 켜지고 국물 냄비가 끓기 시작하면 하루가 굴러가기 마련이었다. 주문을 받고 그릇을 닦고 젓가락통을 정리하는 일상은 익숙했지만 마음 한쪽은 늘 어딘가 빠져 있었다. 50이라는 나이를 사람들은 한창이라 말했지만 은숙에게 그 말은 허공에서 메아리칠 뿐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오래된 소파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위에 누운 남편의 낮고 짧은 한숨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말수는 줄었고 술병은 늘었으며 서로를 향한 질문은 사라졌다. 오늘은 어땠어? 라는 간단한 문장조차 집에서는 낯설었다. 가끔 은숙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뺨선이 예전보다 얇아졌고 눈가에는 잘게 접힌 주름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었다. 기쁨을 이야기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 그 고요한 공백이었다. 손님 하나가 수고하세요 하고 나가면 그 짧은 인사가 하루의 위로가 되곤 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화려함보다 작은 친절에 더 오래 기대게 되는 법이었다. 저녁 무렵 오래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제 밥 한번 먹자. 반가움과 망설임이 함께 밀려왔다. 만나면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무엇을 숨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창밖의 하늘은 유난히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여느 때보다 멀리서 오는 듯 했다. 은숙은 조용히 휴무 신청서를 썼다.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마음의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만은 진실이었다. 퇴근길에 버스 안, 철제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작은 계획을 펼쳤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걷는 법을 잊지 않게 해줄 길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객실 하나로. 아직 구체적인 목적지조차 정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발끝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 창문을 타고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은숙은 오래 접어두었던 여행용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몇 벌의 옷, 얇은 스웨터, 흰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완주하지 못한 얇은 시집 한 권. 지퍼를 닫는 소리가 방 안에 맞게 울렸다. 그녀는 알았다. 내일 새벽 첫 기차가 출발하는 플랫폼에서 삶은 아주 작은 소리로 다른 쪽으로 꺾일 것임을. 다음 날 새벽 김은숙은 아직 어둠이 남은 거리를 걸었다. 버스 정류장 위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다. 그녀는 어제 미리 끊어둔 동해행표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오래전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 가보는 바다였다. 그땐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 찍었었지. 오래된 기억이 스치자 가슴 안쪽이 낯선 떨림으로 일렁였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다. 서울 외곽의 회색 건물들이 멀어지고 들판과 산자락이 서서히 색을 되찾았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밥은 식었지만 희미한 참기름 향이 묘하게 따뜻했다. 옆자리의 젊은 여자는 이어폰을 끼고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이 은숙에겐 조금 쉔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언제였을까?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햇살이 막 떠올랐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 속에 소금기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여기면 되겠다. 목적지도 계획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느껴졌다. 작은 여관을 찾아 짐을 풀고 바다로 향했다. 모래사장은 아직 한산했고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은숙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차가운 감촉이 발끝을 스며들며 오래 묵은 생각들이 하나씩 흩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김은숙, 이제 진짜 혼자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중년의 남자가 삼각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렌즈를 내리고 은숙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은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쉬러요. 저도요. 쉬려고 왔는데 생각만 더 많아지네요. 남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바람결에 흰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다. 낯선 사람과 나눈 첫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다. 그가 돌아서며 한마디 남겼다. 바다는 사람 마음을 닮았어요. 멀리선 잔잔해 보여도 속은 늘 요동치죠.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다. 은숙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부서졌다가도 이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 움직임이 마치 자기 자신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무너졌다가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파도처럼. 그날 밤 작은 여관방에서 은숙은 오래된 수첩을 펼쳤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살아있는 나를 잊지 않으려 한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잔잔히 스며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가 건네는 위로 같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김은숙은 오래된 여관의 얇은 커튼을 젖히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듯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바닷가로 나갔다. 공기 속엔 짭조름한 냄새와 갓 구운 오징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노점 주인은 서울에서 왔어요? 하고 물었고 은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쉬러 왔어요.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 위에 앉았다. 해안선 끝에는 어제 마주쳤던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마치 시간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한참을 서서 바다를 찍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은숙 옆에 와 앉았다. 또 보네요. 그러게요. 사진 찍는 게 일이라 습관이 남았어요. 신문사에서 오래 일했거든요. 이젠 퇴직자죠. 그래요. 김은숙 씨는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제 여관 주인에게서 들은 모양이었다. 그냥 밥집에서 일해요. 오래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파도를 바라봤다. 윤석, 그가 내민 명함의 이름이었다. 낡은 종이 위에 흐릿하게 인쇄된 글자들. 그 안에는 잔잔한 삶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사람은 이상해요. 그가 말했다. 쉬러 와도 결국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은숙은 작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바다 보러 왔다가 자꾸 옛날 생각만 나네요. 좋은 기억이요? 좋았던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멀리 있는 영화처럼 느껴져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 영화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은숙은 잠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씩 달랐다. 햇살이 닿을 때마다 색이 변했고 물결의 리듬도 매 순간 달랐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거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해변가를 걸었다. 모래 위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윤석은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저녁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커피 괜찮아 하세요? 은숙은 짧게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커피 오랜만이네요. 그날 밤 카페 창가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파도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름, 가족, 일, 그리고 버티는 법. 은숙은 오랜만에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안에는 오래 묵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일은 용기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것을. 작은 해변 카페에는 바다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김은숙은 유리창 너머로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컵을 들었다. 커피는 쌉쌀했고 입안에 오래 남았다. 마치 지나온 세월처럼 쉽지 않지만 잊히지 않는 맛이었다. 맞은편에 윤석은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 쥐고 있었다. 그는 은숙보다 2살 많다고 했다. 전직 기자, 지금은 글을 쓰려 하지만 잘 써지지 않는 사람.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리요? 기자셨으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글은 쓰는 일이 아니라 견디는 일이더라고요. 그의 말투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다. 쓰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멈춰요. 아마 아직도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게 많아서겠죠. 은숙은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도 그랬다.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들이 가슴 어딘가에 쌓여 있었다. 저도요. 정리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떠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윤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용기가 부럽네요. 용기요? 떠나오는 건 누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은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용기라기보단 그냥 숨이 막혔어요. 안 나오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잘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판단도 연민도 없었다. 오로지 이해만이 있었다. 그날 밤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바다로 향했다. 달빛이 모래 위를 부드럽게 덮고 파도는 잔잔했다. 윤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기자 시절엔 늘 바쁘게 살았어요. 남의 이야기를 쓰느라 내 이야기는 잊고 살았죠. 저도요. 늘 누군가를 위해 일했어요. 남편, 아이, 손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한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둘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긴 침묵 끝에 윤석이 천천히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길은 남아 있으니까요. 은숙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다를 바라봤다.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들렸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오랜만에 잠이 깊이 들었다. 꿈속에서 다시 바다를 보았다. 파도 위로 새벽빛이 번지고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의 계절이 올 거예요. 은숙은 눈을 떴다. 창밖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엔 조용한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김은숙은 역 플랫폼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때의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안의 무게는 달랐다. 몇 벌의 옷 대신 노트 한 권. 거기에는 윤석과의 짧은 대화, 바다의 냄새, 그리고 스스로에게 쓴 문장이 빼곡했다. 내가 나를 위로해도 괜찮다.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기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창문 밖으로 사라지는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더 이상 자신을 잡아두려 하지 않았다. 이제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돌아감이었다. 서울에 도착하자 익숙한 회색빛이 눈에 들어왔다. 지하철 소음, 사람들의 무표정, 그리고 오래된 거리의 냄새. 은숙은 숨을 들이켰다. 어쩐지 모든 것이 덜 두려웠다. 집문을 열자 여전히 어질러진 거실과 술 냄새가 반겨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연락도 안 되고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거칠었다. 은숙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대답했다. 그냥 좀 쉬었어요. 쉬긴 뭐가 쉬어. 돈은? 그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다. 예전엔 그 시선에 늘 움츠러들었는데 이제는 달랐다. 없어요. 나 쓴 만큼 벌었으니까. 그녀의 말은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욕을 내뱉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은숙은 그대로 부엌으로 향했다. 국을 데우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집의 공기가 여전히 무겁다 해도 자신은 그 속에서 질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오늘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새벽 첫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다의 파도처럼 부드럽고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은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삶은 여전히 낯설고 거칠었지만 이제 그 낯설미 무섭지 않았다. 언젠가 윤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 말처럼 은숙은 이제 자신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김은숙의 일상은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그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새겼다. 가끔은 라디오를 켜고 손에 커피를 들었다. 예전엔 소음이라 느꼈던 음악이 이제는 위로처럼 들렸다. 점심 무렵 그녀는 집 근처 도서관을 찾았다. 작은 공지판에는 성인 글쓰기, 교실, 나의 이야기 쓰기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손끝이 저절로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신청서를 집어들었다. 이름을 적는 칸에 김은숙이라고 쓰면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다. 평생 남의 이름으로만 살아왔던 자신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꺼내놓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첫 수업날, 교실엔 은숙 또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사연을 품은 얼굴들. 강사는 말했다. 글쓰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를 진심으로 적는 것, 그것이 시작이에요. 은숙은 노트를 펼쳤다. 볼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의 웃음, 첫 아이의 울음, 남편의 침묵, 그리고 바다. 그녀는 조심스레 써내려갔다. 나는 바다에서 나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숨을 쉬는 법을 배웠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꽂혀 있었다. 보내는 사람, 윤석. 손끝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은숙 씨, 잘 지내시죠? 바다 사진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함께 바라보던 파도의 색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덕분에 저도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제 이야기를 쓰려 합니다. 혹시 서울에 오시면 커피 한 잔 해요. 윤석 드림. 은숙은 편지를 가만히 접었다. 마음이 고요하게 흔들렸다. 그의 글씨는 어딘가 서툴고 그러나 따뜻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아직 나도 쓸 이야기가 남아있지. 그날 밤 은숙은 다시 노트를 펼쳤다. 세 문장의 첫 줄을 적었다. 누군가의 한 문장이 내 하루를 살게 했다. 안 왔니?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마음을 다독이는 리듬 같았다. 봄비가 멈춘 다음 날 서울의 하늘은 맑고 투명했다. 김은숙은 글쓰기 수업이 끝난 뒤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강사가 나눠준 인쇄물이 들려 있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에 대해 써보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윤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 조용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편지. 이름을 써야 하나.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볼펜을 들었다. 종이 위에 윤석이라는 두 글자를 적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 이름은 슬프지 않았고 그리움조차도 부드럽게 스며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글쓰기 수업 다녀왔어요. 그런 게 뭐 대단하다고.
밥은 했어? 그 말에 은숙은 잠시 웃었다. 예전 같으면 짜증과 피로가 밀려왔겠지만 지금은 그저 다른 세계의 소음처럼 느껴졌다. 당신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안엔 단단한 힘이 있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주 수업날 강사는 말했다. 오늘은 글을 공유해 볼까요? 누군가의 글이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일지도 몰라요. 은숙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이 쓴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내 삶을 다시 걷게 했다. 교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은숙 씨의 글에는 숨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게 하는 숨. 수업이 끝나고 은숙은 카페에 들렀다. 익숙한 커피 향기, 잔잔한 음악, 창밖으로 봄 햇살이 스며들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김은숙 씨? 고개를 들자 거기 윤석이 서 있었다. 여전히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은숙의 눈이 커졌다. 서울엔 자주 안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은숙 씨가 쓴 글을 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놀라 웃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수업 공지가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름을 보고 혹시나 했죠. 두 사람은 그 말에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말없이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윤석이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바다에서 하늘이 참 맑았죠. 그때 이후로 제 인생에 조금씩 색이 돌아왔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 봄이 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다. 커피잔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 순간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오갔다. 그건 다시 시작되는 계절의 향기, 그리고 오래 기다려온 마음의 온도였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다. 김은숙의 글이 지역문예지에 실리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게 처음엔 두렵고 또 어딘가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나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작고 단단한 불빛이 피어올랐다. 윤석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다. 축하해요, 은숙 씨. 이제 진짜 자기 목소리를 찾으셨네요. 아직 부족해요. 글을 쓰다 보면 자꾸 예전에 제가 고개를 들어요. 괜찮아요. 글은 상처에서 자라니까요. 그의 말에 은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그녀의 글이 실린 잡지가 인쇄되어 도서관에 놓였다. 표지 구석에 작게 적힌 이름, 김은숙. 그 이름이 그렇게 또렷하게 보일 줄 몰랐다. 사람들이 책을 들춰볼 때마다 은숙은 자신의 삶이 조금씩 세상에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남편은 우연히 그 잡지를 봤다. 이거 네가 쓴 거야? 응. 이런 거 써서 뭐 해? 돈이 되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돈은 안 돼도 숨은 쉴 수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짧은 침묵이 방 안에 흘렀고 은숙은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다음 날 윤석이 작은 꽃 한 송이를 건넸다. 하얀 튤립이었다. 이 꽃의 꽃말 아세요? 몰라요. 새로운 시작이래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꽃을 품에 안았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봄을 손에 쥔 듯했다. 밤이 깊어지자 은숙은 노트를 펼쳤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듯 글을 썼다. 사람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전까진 늘 미완성의 문장 같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순간 그 문장은 비로소 살아난다. 펜 끝이 멈추자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다음 문장을 쓸 시간이었다. 초여름의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드는 오후였다. 도서관 강당엔 작은 문학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다. 주제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 김은숙은 초대 작가 중 한 명으로 단상 위에 앉아 있었다. 조명 아래서 마이크를 쥔 손이 살짝 떨렸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살에 처음 제 이름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김은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엄마, 일꾼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거울을 보다가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객석은 고요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그 후 바다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제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관객석을 스쳤다. 그리고 맨 뒤쪽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남편이었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빛은 낯설 만큼 고요했고 그 안엔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은숙은 순간 숨이 멎을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살짝 더 가까이 당겼다.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요. 짧은 박수가 터졌다. 윤석이 옆자리에서 조용히 손뼉을 쳤다. 그의 눈빛에는 격려와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왔다. 잘 들었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원망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고마워요. 그 사람, 그 기자 말이야. 은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쉼표 같은 존재였어요. 누가 아니라 나를 다시 보게 해준 사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조금은 다른 길을 걸어도 되잖아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다. 그의 표정엔 처음으로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밤이 되어 윤석과 카페에 앉았을 때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요. 그건 이제 흘릴 눈물이 다 말랐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눈물이 따뜻해졌다는 뜻이에요.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마지막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바다의 숨결은 부드러웠다. 김은숙은 조용히 모래 위를 걸었다. 발끝에 닿는 파도의 감촉이 오래된 기억을 깨웠다. 작년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서 그녀는 낯선 남자와 처음 인사를 나눴었다. 그때의 바다는 무겁고 두려운 세상의 끝 같았지만 지금의 바다는 시작의 숨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수첩을 꺼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삶이란 파도처럼 흘러가다 결국 스스로에게 닿는 여정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은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자신이 남겨둔 두려움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수첩을 닫고 바다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새벽 햇살이 물 위로 번졌다. 그 빛이 얼굴에 닿자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감사였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엔 윤석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은숙 씨, 또 바다에 가셨죠? 아들 시은인가? 어떻게 아셨어요?
글씨체의 냄새가 나요. 바다 냄새. 그의 웃음소리가 전해졌다. 은숙도 웃었다. 이번엔 도망 온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제는 머무는 여행이겠죠.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파도 소리만 이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조용히 이어졌다. 전화를 끊고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빛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 나는 나로서 충분해. 가방에서 꺼낸 작은 흰 튤립 한 송이를 바다에 던졌다. 꽃잎이 파도 위를 따라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바다는 여전히 움직였고 그 속에서 김은숙의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다시 나로